매년 1,000명 이상의 노인이 과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중 절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먹은 과일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에서 근무하던 시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하려 합니다.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우시고 술도 멀리 하시고 매일 아침 운동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혈당이 200을 넘기거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 반드시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이 약이 되고 어떤 과일이 독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이 안전한 건지 위험한 건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를 확인해 보세요. 그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신진대사는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지고 간 기능은 젊을 때의 70% 수준, 신장은 매년 1%씩 기능이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젊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되던 당분이 이제는 몸속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간이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신장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그 독소가 혈관에, 심장에, 뇌에 쌓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정숙 씨 60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신 분이죠. 매일 아침 바나나 1개를 드셨어요. 건강식만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은 매일 챙겨 먹고 밥도 현미밥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 당화 혈색소는 7.2, 당뇨 직전 단계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전 단 거 안 먹는데요. 과일만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나나 1개에는 각설탕 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분 중 대부분이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젊을 때는 간이 이 과당을 에너지로 전환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 췌장 기능을 방해하면 당뇨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병원에 오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 그 다음에는 소화불량, 나중에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2,3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고과당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인 당뇨 발생률이 41%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칼륨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보고라고 하죠. 칼륨이 42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고 근육 기능을 돕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에는 칼륨이 체내에 쌓이면서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 증가했습니다. 4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바나나가 심장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정숙 씨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무조건 좋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체 변화에 맞게 과일을 선택하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먹은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신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피하셔야 할 과일, 그리고 꼭 드시면 좋을 과일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 한 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노란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 420mg, 당분 14g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 420mg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약 2000mg입니다. 바나나 한 개면 하루 권장량의 5분의 1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겁니다. 그럼 칼륨이 많으면 안 좋은 건가요? 칼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신장이 이제는 그 칼륨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혈관학회에서 60세 이상 노인 3,5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루에 바나나 한 개에서 2개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4배 증가했습니다. 4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심장의 전기신호 체계가 교란됩니다. 심장은 전기신호로 박동하는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은 많지만 마그네슘은 적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인데 칼륨만 많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만성 피로,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 중에 매일 바나나를 드시다가 종아리 경련이 심해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나나를 끊으니까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분 14g.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각설탕 3개 반입니다.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각설탕 3개 반을 한 입에 먹는 거예요. 그래도 바나나는 천연 과일이잖아요. 사탕이랑은 다르죠. 아닙니다. 우리 몸은 천연 당기든 인공 당기든 똑같이 반응합니다. 오히려 바나나의 당분은 대부분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보다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간이 과당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변환되어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숙 씨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바나나는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1개 이하 반드시 견과류와 함께 절대 공복은 피하세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이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바나나는 60세 이후에는 건강 과일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나나를 치우시는 게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도요? 네, 포도도 위험합니다. 아니, 어쩌면 바나나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태호 씨 69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5년 전 은퇴하신 분입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포도주스를 한 잔씩 드셨어요. 와인이 심장에 좋다며 그런 포도도 좋겠지 이런 생각이셨대요. 그런데 작년 검진에서 혈당이 230, 신장 수치가 2.4,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포도 100g에는 당분 12g이 들어 있습니다. 거봉 한 송이가 대략 300g 정도 되는데 그럼 당분이 48g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이 약 25g입니다. 포도 한 송이면 하루 권장의 거의 2배를 한 번에 먹는 겁니다. 한국당뇨학회에서 60세 이상 성인 2,700명을 7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포도를 자주 섭취한 그룹의 당뇨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8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이 되십니까? 그럼 포도는 당분만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실제로 포도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신장 기능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한번 결석이 생기면 재발률도 높아서 평생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와인의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하죠. 젊을 때는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스베라트롤이 혈액 응고를 방해하거든요. 혈전약 드시는 분이 포도를 많이 먹으면 약 효과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에서 혈전약 복용 고령 환자 800명을 조사했더니 포도를 자주 먹은 그룹에서 뇌출혈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김태호 씨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포도와 혈압약의 조합이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럼 건포도는 괜찮나요? 당분이 적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건포도는 생포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건포도 100g에는 당분이 65g 들어 있습니다. 생포도의 4배입니다. 한 줌만 먹어도 하루 권장을 훨씬 초과합니다. 게다가 건포도는 자꾸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잖아요. 하나만 더 하다 보면 어느새 한 봉지를 다 먹게 되고 그게 바로 혈당 폭탄이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 TV 보면서 건포도를 드시다가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이 여러 명 계십니다. 그럼 포도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10알 이하 식사 후 2시간 뒤에만 드세요. 특히 혈압약, 혈전약 드시는 분은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포도는 달콤한 사탕 내 알을 한 번에 먹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비싸잖아요. 자주 먹지도 않는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망고가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특히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망고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윤영자 씨 65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태국 여행을 다녀오신 후 망고의 매력에 푹 빠지셨대요. 이렇게 달고 부드러운 과일이 있다니 귀국 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망고를 사서 드셨습니다. 아침에 망고 스무디, 저녁 후식으로 망고 1개. 석 달이 지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210, 복부 둘레가 3개월 만에 5cm 증가, 그리고 간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저 요즘 단 거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요? 평소에 과일은 어떤 걸 드세요? 망고요. 태국 여행 다녀온 후로 자주 먹는데 이건 과일이잖아요. 건강식 아닌가요? 이게 바로 큰 오해입니다. 망고 1개에는 당분이 45g 들어 있습니다. 콜라 350ml 한 캔의 당분이 39g이에요. 망고 1개가 콜라 1캔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그래도 망고는 천연 과일이잖아요. 천연이든 인공이든 우리 몸은 당을 똑같이 처리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망고의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 GI 지수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인데 망고의 GI 지수가 80입니다. 백미밥이 75예요. 망고는 백미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 65세 이상 성인 1200명을 조사했더니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을 자주 섭취한 그룹이 당뇨 발병률이 3배 7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신나무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거의 동일한 성분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 체계가 이걸 잘 처리하지만 60세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입술이 부어오르고 입안이 따갑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고 응급실에 오시는 노년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망고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인데 혈액 희석제, 특히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혈액 희석제는 혈전을 막기 위해 드시는 건데 비타민 K가 그 효과를 상쇄시켜버려요. 그러면 약을 먹는데도 혈전이 생길 수 있고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순환인외과에서 와파린 복용 환자 600명을 추적했더니 망고를 자주 먹은 그룹에서 혈전 발생률이 2배 9 높았습니다. 윤영자 씨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망고가 약 효과를 떨어뜨리고 혈당을 폭등시킨 겁니다. 그럼 망고는 정말 한 입도 먹으면 안 되나요?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4조각 이하, 절대 공복은 피하세요.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은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망고는 과일 중 가장 달콤한 유혹이지만 노년에는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그 달콤함이 여러분의 혈당을, 혈관을,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과일, 바로 감입니다. 감까지요. 감은 우리나라 과일인데요. 네, 맞습니다. 감은 우리 전통 과일이고 가을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고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드시기 때문이에요. 전북 남원에 사는 한도연 씨 69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매일 감을 3-4개씩 드셨대요. 내가 키운 건데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응급실에 오셔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 속에서 주먹만 한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위석이었습니다. 위석이 뭐냐면 음식물이 위 속에서 굳어져서 돌덩이처럼 된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감이었어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위산과 만나면 단백질과 결합해서 굳어버립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충분해서 음식물을 빨리 소화시키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탄닌이 위 속에 오래 머물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국내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60세 이상 위석 환자 230명을 분석했더니 그중 70%가 감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은 물론이고 위벽을 손상시켜 위궤양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홍시나 곶감은 괜찮나요? 부드러운데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홍시나 곶감도 탄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단지 떫은 맛이 줄어든 것뿐이지 탄닌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감의 당분도 만만치 않아요. 감 한 개의 당분이 25g,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50g입니다.
곶감 1개면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의 2배입니다. 게다가 탄닌은 장 운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드시면 변비가 심해져요. 노년에는 장 기능이 떨어져서 원래도 변비가 잦은데 감을 드시면 변비가 더 악화되고 치질이나 장폐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대장학문외과 연구에서 65세 이상 변비 환자 400명을 조사했더니 감을 자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변비 발생률이 3배 5 높았습니다. 한도연 씨는 결국 내시경으로 위석을 제거했지만 3개월간 위험 치료를 받으셔야 됐어요. 그럼 감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60세 이후에는 감을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감 4분의 1, 식사 후 1시간 뒤에만 드세요. 단백질 음식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감은 달고 부드럽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노인의 위에서는 돌덩이 같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가을이면 흔한 감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과감히 멀리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과일들을 먼저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을 겁주려던 게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게 있다면 그만큼 먹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뇌를 깨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진짜 건강 과일들이 있습니다. 당분은 낮지만 항산화 성분은 강력한 과일들, 달지 않아도 당신을 살리는 과일들, 지금부터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과일 4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 생명을 지키는 4가지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한 과일입니다. 100g의 당분이 겨우 10g밖에 안 돼요. 바나나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항산화 성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빛 색소가 뇌 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70세 이상 성인 16,000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매일 블루베리를 한 줌씩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40%입니다. 블루베리가 뇌의 노화를 늦춰준 거예요.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뇌졸중 위험도 줄여줍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60세 이상 성인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0년 젊었습니다. 혈관이 젊다는 건 심장도 뇌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영양소는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당분이 많지 않나요? 사과에도 당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입니다. 펙틴은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변비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 65세 이상 성인 900명을 조사했더니 매일 사과 1개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27% 낮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예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 항산화 성분과 펙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껍질을 깎으면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유기농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과 껍질의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6배나 높았습니다. 하루 1개,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요? 그건 과일이 아니라 채소 아닌가요? 아보카도는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일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당분이 100g당 0.7g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대신 좋은 지방이 가득해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이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을 지켜줘요. 노년에는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이 흔한데 아보카도를 꾸준히 먹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6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조사했더니 일주일에 아보카도를 3번 이상 먹은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가 35% 낮았습니다. 뇌도 좋다는 얘기죠. 하루 반 개 정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100g당 겨우 4g, 정말 안정적인 과일입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특히 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65세 이상 남성 2,300명을 10년간 추적했더니 매일 토마토를 먹은 그룹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유방암, 자궁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 연구에서 익힌 토마토를 먹은 그룹이 생토마토를 먹은 그룹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높았습니다. 하루 중간 크기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60세 이후 여러분이 드셔야 할 4가지 과일은 블루베리 하루 한 줌, 사과 하루 1개 껍질째, 아보카도 하루 반 개, 토마토 하루 2개 익혀서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노년의 과일은 달콤함이 아니라 항산화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당분은 낮고 영양소는 높은 과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건강 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과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을 거예요.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드시는 원칙 6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200g이 대략 사과 1개 분량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둘째,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천천히 30번 이상 씹어 드십시오. 꼭꼭 씹으면 침속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넷째, 혈당을 14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과일을 드신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보세요. 140을 넘으면 그 과일은 여러분께 맞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약을 드시는 분은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과일을 피하세요. 특히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 드시는 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과일의 성분이 약 효과를 방해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과일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이 있어야 당분과 칼륨이 잘 배출됩니다. 이 6가지만 지키셔도 과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 식탁 위에 포도를 치우고 사과를 올려놓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위험한 과일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채워 넣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당분 대신 항산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